하고요. 음.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가끔 잘 나오는 게 보고기간 후 사건이에요. 들어보시면. 그럼 보고기간 후 사건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 자, 보고기간 후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12월 31일이 결산일이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결산일 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거지, 이때 재무제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일단 12월 31일과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거든요. 그럼 더 이상 재무제표를 못 바꿔요. 됐죠? 요 두 날 사이에 발생한 거. 사이에 발생한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 두 날 사이에 발생했으면 우리가 고칠 수 있어. 재무제표 고칠 수 있어. 알죠? 왜냐면 아직 승인이 안 됐거든. 알죠? 12월 31일로 고칠 수 있어요. 날짜는 물론 12월 31일 이후에 일어난 거지만 재무제표 아직 마감 안 됐으니까 12월 31일로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랬을 때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했던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가지고 금액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사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의 어떤 거래처의 사장님이 돌아가셨어. 알죠?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정말 양아치야. 쓰레기야, 쓰레기.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대손을 추정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대손 금액이 얼마인지 좀 불확실했던 거예요. 했죠. 근데 재무제표가 승인되기 전이 있죠. 물론 12월 30일은 지났다라고 하죠. 재무제표 승인, 아니, 12월 31일과 재무제표 승인일 사이에 명확하게 추정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못 받을 것 같은 게 좀 확실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손충당금 300만 원 잡으면 돼요. 즉, 내가 12월 31일 이전에 존재했던 사건이 지금 보고기간 후, 즉 12월 31일과 재무제표 승인일 사이에 금액이 뭔가 변동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다라고 해요. 아셨죠? 반면에 여기 2번. 자, 2번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이에요. 재무제표 고치면 안 돼요. 뭐냐면 얘는 12월 30일을 한 적 없었어.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가 떨어졌대요. 그럼 12월 30일 날 존재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삼성전자 이건 맞아요. 삼성전자가 부도가 날 것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12월 31일 전에. 근데 그게 재무제표 승인일 전에 시가가 그 사유로 인해서 떨어진 거 수정을 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주식의 시가 떨어지는 거는 근데 그 날짜 입장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때 보고기간 이후에 발생한 상황은 재무제표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유가증권이 시장 가격이 단순하게 하락한 거는 보고기간 말에 존재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날 사건이지 그냥 시가 떨어진 것.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우리 교재로 가보실래요? 우리 교재? 회계부가소득으로. 회계부가소득으로 가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문제가 42페이지 가보실래요? 42페이지? 42페이지에 19번. 42페이지에 19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4번이 맞는 건지 좀 해석해 주실래요? 42페이지에 19번의 동그라미 4번. 요거 맞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럼 동그라미 4번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 틀린 말 설명드리려고. 뭐냐면, 자, 지금 문제는 내가 이제 12월 30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길이 도래했죠. 도래했는데, 자, 거기 밑줄 좀. 기존의 차익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기존의 차익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그럼 이거는 12월 31일 날 전에 이렇게 이미 차익 약정을 맺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장난치면 틀려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했어요. 도래했는데 내가 이제 보고기간 이후 있잖아요.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이제 은행과 극적으로 합의를 봐가지고 차입기간을 1년 초과해서 연장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럼 합의를 하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뭐 왜 틀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2월 31일자 입장에서 우리가 주주들한테 보고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동그라미 4번을 읽은 건 기존에 이미 약정을 12월 31일 전에 한 거죠, 이미. 하죠. 하지만 제가 방금 떠든 건 언제 한 거예요? 12월 30일이 지나고 이제 계속 합의를 계속 이제 서로 간에 토의를 하다가 극적으로 이제 합의를 봤는데 그게 12월 30일 이후에 둘이 정한 거죠. 그럼 그때는 12월 31일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때는 1년, 그때 입장에서 1년 이내였거든.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는 유동부채. 이거 조심해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12월 31일 지나서 우리가 상대방과 합의를 봤냐, 금융기관과. 맞죠? 아니면 기존에 이미 금융기관과 그렇게 맺었냐, 그 차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요거 말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핵심은 12월 31일 전에 있었냐,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냐. 그게 핵심이에요. 유동부채나 비유동부채 뭐로 분류할지는 아셨죠? 짜증나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 자, 여기는 많이 중요. 최근에 3연속으로 출제를 했어요. 자, 교재는 36페이지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길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거기 있는 거 다 외우시는 거 아니면 사람 죽어요. 자, 보실게요. 여기 중요해요, 많이. 최근에 이거 3연속으로 문제 냈었어요. 보시면 자,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재무 비율을 분석할 때 매출 원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매출 원가율이 뭐냐면 매출액 중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매출 원가율이다라고 해요. 암기.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매출액 중에서 매출 총 이익이 차지하는 걸 우리가 매출 총 이익률이다라고 해요. 아셨죠? 암기. 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 회사가 매출액은 얼마냐면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800원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매출 총이익은 얼마죠? 그렇죠?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그 매출 총이익은 200원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대입하면 지금 매출 원가율은 매출액 1,000원에다가 매출원가 800원 하니까 요거 80%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우리가 1000분의 200이죠? 200이니까 얘는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 하면은 20%가 나와요. 그러면 매출 원가율에다가 매출 총이익률 더하면 100%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100% 나올 거고 그럼 얘를 공식으로 하면 어차피 매출액이 공통분모니까 분모는 매출액
맞죠?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요 분자를 더하면 매출 원가 더하기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건 수학이 산수지 회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매출 원가 더하기 매출 총이익 하면 매출액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분의 매출액이니까 100%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실 게 뭐냐면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결론은 뭐냐? 우리가 요거 매출 원가율은 우리가 100%에서 매출 총 이익률을 빼면 매출 원가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죠? 되셨어요? 왜냐 우리 시험에 갑자기 뜬금없이 매출 총이익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몇 프로다라고 주면 100%에서 해당 매출 총이익률을 뺀 게 매출 원가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여기 화면 보시죠. 암기. 자 보세요. 자 이거 분석해 볼게요. 요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산식으로 써볼게요. 요거 산식으로 쓰면 우리가 매출 원가율하고 같은 말이 이 말이죠. 매출 원가율하고 같은 말이 매출 원가율 나누기 1이잖아요. 좀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맞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매출액 분의 매출 원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산수 때 배우셨지만 대각선으로 곱하면 일치하잖아요. 금액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매출 원가 곱하기 1 하면 이게 매출 원가죠. 맞죠? 그럼 얘는 매출 원가율 곱하기 매출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원가는 매출액 곱하기 매출 원가율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요걸로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출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최근에 3문제 연속으로 냈다. 그죠? 그리고 요걸 응용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거예요. 몇 페이지 피시냐면 자, 교재 68페이지 갑니다. 자, 교재 68페이지 오세요. 자, 교재 68페이지에 6번 부탁드립니다. 교재 68페이지에 6번 풀어주세요. 음.
뭐 상품 T 계정, 아니, 재고자산 T 계정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 여러분들 믿어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미 해놨는데. 자, 할게요. 잘 보시죠? 네. 네, 보시면, 1번. 자, 수입육, 도매업을 영위하는 신선유통이 정전이 발생했대요. 정전이 발생해가지고 보관 중이던 재고 중 74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부패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썩기 전에는 얼마짜리 재고였는데 썩다 보니까 740만 원만 멀쩡하고 나머지가 피해를 입은 거죠. 해석하면. 예. 그럼 재고자산 피해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재고자산 피해액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부패 전 기말재고에서 맞죠? 740만 원 부패되지 않은 걸 빼요. 부패되기 전과 부패되기 전 기말재고에서 우리가 부패한 후 남아있는 재고를 빼면 부패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보세요. 보시니까 자, 일단 재고자산에서 기초는 여기 4,200만 원 그리고 우리 매입액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8억 1,900만 원 맞죠? 그리고 우리가 매출 원가 자료를 여기서 준 거예요. 여기 매출 총이익률이 5%다라고 줬죠. 우리가 아까 100%에서 매출 총이익률을 빼면 매출 원가율 나온다면서요. 그럼 매출 원가율은 95%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여기 매출액 곱하기 매출 원가율 그렇죠? 요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출액이 8억 3,200만 원이고 여기에 매출 원가율 95% 곱하면 매출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7억 9,040만 원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는 왼쪽하고 오른쪽 금액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패 전에 기말 재고가 7,060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7,060만 원이 부패 전 남아있던 재고인데 부패해가지고 740만 원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가 부패로 피해 입은 게 되겠죠. 어떻게 구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표정 안 좋으신데? 맞잖아. 맞죠? 요게 매출 원가를 던져준 거니까 여러분들 매출 원가 나오면 여기가 기말재고 나오잖아요. 기말재고 그렇죠. 그럼 이 기말재고 되니 부패전 기말재고지 원래 있었던. 근데 우리가 부패가 되고 나가지고 740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7,060만 원에서 740만 원을 뺀 게 부패로 피해 입은 금액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실 게 우리 매출 원가율은 100%에서 매출 총이익률, 무조건 시험에 매출 총이익률로 줘요. 됐죠? 그 매출 원가율은 100%에서 매출 총이익률 뺀 거고요. 됐죠?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율을 곱하면 매출 원가 나온다라는 것도 암기.